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41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6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충청지방까지 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호남지방 보도록 할게요. 호남지방도 이미 배운 내용들이 많이 좀 중복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적 범위,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세 개 행정구역이 이렇게 포함되죠. 그러면 서남쪽은 그럼 어디 지역이냐? 북쪽의 경계 같은 경우에는 북쪽 경계 어디예요? 금강이죠, 그죠? 금강 이남, 금강 이남 지역이다. 그리고 어, 동쪽 경계가 되겠죠, 그죠? 동쪽 경계 서쪽에 있으니까 소백산맥의 남단 끝단자죠. 소백산맥의 남쪽 지역. 그래서 북쪽 경계는 금강 이남을 중심으로 어디 충청 지방과 마주보고 있고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경상 지방, 경상 지방이 바로 영남 지방이겠죠, 그죠? 영남 지방과 경계하고 있다라고서 이미 배웠습니다. 동부 산지 지역이다. 그래서 동부 산지 지역은 아까 방금 얘기한 소백산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산이 지리산이 있죠, 지리산. 그 서남부 지역에는 평야, 우리나라는 북동부 지역이 산지, 서남부 지역이 평야가 많다라고 했지, 그지? 이 평야 지역은 어떤 평야들이 있냐면 전라북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남 평야가 있어요. 호남 평야. 호남 평야를 김제 평야라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제 평야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지평선 축제 이런 거 한다 그랬죠, 그죠?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육지화 시켰기 때문에 아주 평평한 땅이 바다에서 수평선이 보이는 것처럼 평평한 땅이 펼쳐진다, 넓은 땅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서 지역이다. 도서는 섬이지, 그지? 섬 지역들. 다도해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다도해 중에서도 신안군.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이야. 신안군 하나에만 약 880개의 섬이 있어요. 섬. 신안은 염전 이런 거 유명했죠, 그죠? 그리고 요즘엔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 신안에서 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사실 섬은 1,004개가 안 되지만 880개지만 섬 신안군의 천사라고 하는 타이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관광 유치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하는 축제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섬에 사람이 다 못 사는 게 아니라 72개만 뭐 유인도이다. 사람이 사는 섬은 10%가 안 되네요. 그죠? 유인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이 많다. 다음 넓은 평야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다. 이 평야 지역 호남평야와 하나 아직 안 썼네요. 하나 더 쓸까요? 호남 호남평야가 있고 영산강 호남평야는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평야가 호남평야예요. 김제에 있는 평야. 그 다음에 영산강에 있는 평야를 나주평야라고 그래요. 나주평야. 이게 전남에 있어요. 영산강. 영산강에는 하구뚝도 있죠. 하구뚝도 있었죠. 하구뚝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또 음식. 전라도 아니면 음식 유명하잖아요. 그죠? 음식 유명해요. 전라도 음식들. 막 한상 차림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판소리의 고장이야. 뭐 서편제 이런 것들. 서편제 이런 것들 유명해요. 그래서 판소리가 유명한 지역이 뭐 남원이라든지 보성, 뭐 고창, 진도 이런 지역이 유명해요. 민속놀이 역시도 진도라는 곳에 유명해요. 뭐 진도 아리랑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전통 문화가 많이 좀 어, 유지되고 남아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축제들도 하고 있습니다. 농지 개간과 가축 사업. 호남지방은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 지역이다. 최대 곡창지대예요.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여기에 호남평야를 다른 말로 김제평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평야야. 영산강 주변에 나주평야가 있다. 이 두 개의 지역의 평야는 엄청 규모가 커요. 그래서 대규모로 녹용지가 규모가 굉장히 큰 이유는 이 지역에서는 간척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간척 사업.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일제가 쌀을 수탈하기 위해 수리 시설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확충했대요.
넓은 면적의 저습지와 갯벌을 농지로 개간했다. 간척 사업한 거지. 이것도 간척 사업. 김제시의 광활면. 이 이름에서도 광활하다. 굉장히 넓고 드넓고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김제의 광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의 광활면이 어디냐면 지금 한번 당겨볼게요. 김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김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역이 지금 광활면 지역이에요. 광활면. 다 논이죠. 그죠? 이게 과거에는 요런 데가 섬으로 남았던 건 섬이었던 건데 요런 데가 섬이었어요. 산지. 잠깐만요. 여기가 다 이제 섬이었는데 이게 다 간척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간척 사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도 여기도 다 간척한 거. 여기도 간척한 거. 네, 들어가 볼게요. 1960년 간척 기술이 발달로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여 대규모의 간척 수업, 부안의 개화도, 또 영산강 하구, 해남, 고흥, 새만금 이런 일대에 많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부안의 개화도 지역은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부안의 개화도 지역이에요. 개화도 지역. 간척 사업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개화도 지역. 개화도라고 나오질 않네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구. 영산강 하구에도 목포 맞은편에 간척 사업을 해서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목포거든요. 목포 맞은편 여기 다 지금 요 공장이 들어선 곳, 여기 공장이 들어선 곳, 그리고 여기 조선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조선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영암이라는 곳이야. 영암. 여기 적도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런 공단 이런 것들이 들어섰다. 영산강 하구라는 것은 영산강과 바다와 만나는 곳이지. 이게 영산강이거든요. 이게 지금 흘러내려오는 것이 영산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영산강 하구에 이런 곳에 간척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위치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간척 사업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해남과 고흥, 해남 땅끝마을 해남 지역이죠, 그죠? 해남 지역. 그래서 여기 지역이 지금 해남이거든요. 여기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들 다 간척 사업을 한 거야. 평평해 보이지, 그지? 그리고 고흥도 섬이 아니라 군이죠, 그죠? 여기 지역들도 여기 간척 사업을 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간척 사업한 거예요. 간척 사업. 육지와 밀물과 썰물차가 크고 그리고 수심이 얕다 보니까 간척 사업이 가능했겠지, 그지? 그리고 새만금 일대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군산이 있고 여기가 부안이고 여기가 김제예요, 김제. 근데 이렇게 지금 방조제로 이렇게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여기 내에서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척 사업 앞으로 더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되는 간척 사업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면 쌀 자급률이 높아졌다. 거의 대부분 간척한 곳이 농경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 그러니까 금강 하구의 군산, 영산강 하구의 영암, 아까 본 곳 여기 조선소랑 공장이 있었고 군산 여기 좀 이따 볼게요. 광양만과 여수, 광양에 있는 제철소와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들도 다 뭐 한 거야? 간척 사업한 다음에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지. 간척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농지를 만든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든다. 국내 최대의 새만금 간척지는 최근 다양한 산업과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추진돼 가지고 이게 지금 오른쪽에 새만금 개발 계획이에요. 요 방조제가 완성된 게 2010년이야. 2010년.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대표적으로 여기 지역은 간척 사업을 하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섰냐 대충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항구가 생겨요. 신항만이 생길 것이고 여기에도 배가 드나드는 간문 시설이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뭐 각종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복합 관광 레저 단지 이런 것들도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농경지 뭐 이런 것들 또 여기 풍력 발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현재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단지 뭐 이런 것들도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뭐 국제 업무와 관련된 것들 뭐 과학 연구 단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신앙만이 들어서는 것은 여기에 관문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관문이 설치되어 있다. 관문이 서해안은 밀물썰물의 차가 크잖아요. 관문이 없으면 배가 드나들지 못하겠지, 그지? 그래서 관문이 여기 지역에 하나 들어서 있고, 아니 여기 아니군요. 여기하고 여기 지역에 두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요 지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수 광양 볼까요? 여수 광양. 여기 여수야. 여기 여수 화학단지야. 여수 석유 화학단지. 여기가 비교적 고도가 낮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간척 사업해서 석유 화학단지가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맞은편에 여기 광양 제철소거든요. 여기 있는 제철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야? 제철소도 다 간척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영산강 이 하구 지역에 여기 이 영암 여기를 대불 산업단지라 해요. 대불 산업단지. 이렇게 간척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다 논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잖아. 새만금 앞으로 이제 조성이 될 거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아직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치 길을 막 만들어 놨죠, 그죠? 앞으로 이제 이것들은 좀 더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는데 우선 여기에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야. 여기서 물이 마르면 비가 왔을 때 이 물로 빼는 배수 시설이고 여기 옆에 볼까요? 여기 옆에가 배가 지나다니는 관문 시설이에요.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관문 시설이에요. 그리고 저기 위쪽으로도 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지역, 여기도 배수 시설이야. 그리고 여기에 조금 좀 더 잘 보이네요, 그죠? 이게 관문이야. 요것들이 A 지역과 B 지역 이 높이 차이를 맞춰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했죠, 그죠? 큰 배들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신항만이 만들어지면 중국이나 이런 데로 좀 전 세계로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뭐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런 단지들이 이렇게 조금 개발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오른쪽 날개 한번 볼게요. 기업 도시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권역별 경지 및 논면적 쌀 생산량 비율. 경지 면적을 보면 권역별이야. 우리나라 여섯 개의 권역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지 면적의 비율을 봤더니 호남권이 제일 크다. 농경지가 경지 면적 자체는 가장 크다. 비율이니까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평야가 많아서 그렇지, 그지? 근데 반면적의 비율은 영남권이 더 커요. 그 다음에 논면적은 더 커. 평야가 많으니까, 그지? 논면적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쌀 생산량 역시도 가장 많다. 아무래도 기후적으로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따뜻하다 보니까 쌀 농사에 더 적합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경지 면적, 논면적, 쌀 생산량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도 좀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높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디야? 영남권, 경상북도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뭐 충청권, 그리고 뭐 수도권, 뭐 강원권은 산지가 많지, 그지? 강원권 산지, 뭐 제주도는 경지 면적, 이게 다 뭐란 얘기야? 밭이란 얘기지? 논이 없으니까 여기에 쌀도 생산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밭면적만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16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산업 구조의 변화. 1차 산업,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돼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부지방이야. 남부지방. 따뜻하지, 그지? 비옥한 평야가 발달돼 있다. 아까 호남 평야와 나주 평야 있었지, 그지? 긴 해안선에 넓은 갯벌이 끼고 있어서 농업, 1차 산업이 많이 발달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 최근 서해안 고속국도와 호남 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개통되면서 어떤 교통이 편리해졌고 그에 따라서 이런 제조업과 첨단 산업 이런 분야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또는 인천
서해안 고속도로가 제1서안, 제2서안 고속도로가 있어요. 서울 인천과 어디를 연결하냐면 목포 지역을 연결해요. 목포.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도 역시 서울 지역과 목포 지역을 연결을 해. 교통이 편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하고 목포가 지금 한 2시간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해안 고속도로.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목포예요, 목포. 목포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지역을 보면 여기 지역은 인천, 여기 광명을 해가지고서 여기 금천이라고 서울로 들어가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놓여진 고속도로가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도 개통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여수에 석유화학단지가 처음 생기고 지금 현재 익산, 과거는 일이라고 했어요. 수출 자유 지역으로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자유 지역은 1970년대 선정된 지역이 이리와 어디가 또 있었냐면 마산 두 개밖에 없었어요.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은 뭐냐면 외국인 어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수출 자유 지역은 없어졌고 이것이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경제 자유 구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더 여러 개가 생겼어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1980년대 광양에 제철소가 생겨요. 그러면서 제철공업. 1990년대 중국과 교역. 중국이 90년대에 개방한다고 그랬죠. 중국과의 교역에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에 있는 나라 1위 국가가 중국이에요. 미국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많아. 대부분 중국의 교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우방국이지만은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거지. 중국과의 경제 어떤 교역량이 많은데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만들어질 경우에 역시 경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지. 그치? 군산 국가산업단지 볼게요. 대불산업단지 이런 지역. 대불산업단지가 아까 거기 지역이 영암군 여기 영산강 하구에 있는 아까 조선소 있고 막 목포 지역, 목포 옆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광주의 광산업 이것도 좀 이따 볼게요. 광산업은 어떤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광주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 광주 야구팀 뭐 있어요? 기아 있죠, 그죠? 기아차 있어요, 기아차. 규모 크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전주의 첨단 부품 소재, 전주는 잘 안 나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군산의 산업단지 한번 볼까요? 이 새만금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여기가 바로 군산이에요, 군산. 근데 군산은 이쪽 지역은 다 간척 사업한 거야, 역시. 여기 군산 산업단지예요, 군산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그리고 여기 군산 여기 볼까요? 대우라고 써져 있죠. GM 대우가 있던 곳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철수하면서 지금 군산이 경제적으로 자동차 만들어 놓은 게 한 개도 없죠, 그죠?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군산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GM 대우인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무튼 군산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구나. 그리고 아까 대불 산업단지가 바로 여기란 얘기야. 영산강하고 여기 조선소가 있는 곳 여기 산업단지 바로 이게 대불 산업단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공업지역이 거의 없었는데 좀 그래도 1990년대 이후 많이 투자가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호남 지방의 산업 구조를 봤더니 1990년이네. 1990년 전국 평균이 나와 있고 호남 지역이 나와 있어요. 1990년에 1차 산업 전국 평균은 지금 90 정도 돼요. 총 부가가치래요. 부가가치. 근데 호남은 23%를 생산하고 있어. 그렇죠? 뭐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2016년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뭐야?
1차 산업이 높아. 1차 산업이 높아요. 그런데 뭐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20에서 31.2%. 2차 산업이 증가했지, 그지? 2차 산업의 비율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전국 대비 이렇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요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우고 해볼까요? 호남이 23%였는데 6.1%로 감소했어. 농업의 비율이 90년에서 2016년 오면서 많이 감소했네요. 그지? 대신 뭐가 증가했어? 2차 산업이 크게 증가했다. 3차 산업도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이제 90년대는 뭐 어떤 전국에서 전형적인 어떤 1차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대표적이었는데 그나마 2016년에서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고 최근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 광은 빛광자야. 빛광자인데 유명한 지역이 바로 광주예요. 이 광산업이 유명한 지역이 광주야, 광주. 근데 광주에서는 빛축제해요. 빛축제. 빛축제. 영상, 음성 등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꾸어 보내는 광학 기술. 이런 거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광통신, 광케이블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지? 광케이블.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빠른 것.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 의학용 중에서 의학용 뭐 내시경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요. 내시경 또는 CT 촬영한다고 하잖아요. CT 촬영 이런 거에도 여기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레이저, 레이저 절단기 이런 것들. 요즘 레이저를 많이 이용해서 철판도 자르고 나무 같은 것들 그림도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홀로그래피 이런 것들 빛을 활용한 거잖아. 그리고 요즘 카메라 만들 때 자동으로 초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전기 신호를 빛을 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산업이 돼. 이런 첨단 산업으로 좀 변화하고 있구나라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아까 뭐가 있었어요? 수출 자유 지역이라고 있었죠, 그죠? 자유 지역. 대표적인 게 익산. 과거의 이름은 이리라는 도시야. 근데 이리가 늑대잖아. 오늘날 이름은 익산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상남도에 마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는 마산이라고 현재는 창원이야, 창원. 창원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도시들이 명칭이 요거는 1970년대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선정한 지역들이야.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경제 자유구역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더 추가된 지역이 어디냐면 추가된 지역이 있습니다. 추가된 지역이. 그래서 군산 아까 얘기했던 곳 그리고 대불산업단지 그리고 울산 뭐 포항 이런 지역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었어요. 외국 기업의 경영 및 환경, 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냐면 외국 기업이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아까 했지만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노동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외국인 뭐 학교나 병원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떤 구축하고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영어 사용 이런 것들을 뭐 공식화한다라고 써야할까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동시에 이렇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의 문서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여건이 되면 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려 했던 거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막 하려고 했던 거지, 그지? 요거는 요 때하고는 좀 달라요. 요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가난할 때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제 지원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이런 것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시도됐던 것들인데 지금은 경제 자유구역으로 불린다. 더 많은 선생님이 요만큼만 썼지만은 더 많은 곳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디 지역만 얘기를 한 거냐면은 남부지방
남부지방 지역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제조업이 발달한 호남 지방의 도시, 3개 도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여수와 광양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럼 광주를 한번 볼게요. 광주. 호남 지방에서 광주 지역은 자동차 꼭 기억해요. 자동차. 선생님 이거 울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또는 아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광주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줄 거예요. 이게 호남 지방인지 또 지도에서 표시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전기 장비, 전자 부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광산업과 관련돼 있다. 광산업과 관련 직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여수는 이미 했지, 그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이거 뭐라 그랬어? 석유화학이라 그랬지,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직접 지향공업이라 그랬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이거 뭐야? 정유공업이지? 정유공업. 요거는 적환지 지향이었지? 적환지 지향. 이거 석유화학은 그래서 써야 되겠네요. 직접 지향 공업이었지,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적환지 지향이다라고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동시에. 옆으로 광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1차 금속이에요. 1차 금속. 그럼 이건 뭐야? 다 제철공업이네요, 그죠? 광양 제철공업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액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100억 원이야. 이렇고 여기 2배 정도 되고 여기 이 정도 돼. 여수가 생산액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광주가 선생님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왜 더 많아요? 광주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 그지? 인구가 100만 규모야. 여수와 광양의 인구보다 광주가 훨씬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출하액이 좀 어느 높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 뭐라 그랬어? 석유화학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했지, 그지?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잖아, 그지? 대규모 장치 상업이라 했잖아. 대규모 장치가 있고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서 생산액이 엄청 많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광주는 150만 정도 되는데 여수의 인구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수의 인구가 여수의 인구는 28만 정도 돼요. 28만. 근데 광양의 인구는 15만 정도 되네요. 광양보다 2배 정도 인구가 많아요. 광양보다 2배 정도, 여기보다 2배 정도 인구가 많아. 하지만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150만 정도 돼요.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지. 호남 지방은 근대적 공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었어요. 왜? 남동임의 공업지역, 영남 지역이잖아. 대부분이, 그지? 그리고 물론 여수 광양은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포함되지만 1970년대 여수 화학단지, 80년대 광양 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중화공업이 발달하였다. 90년대 중반에는 광주는 호남 지방의 자동차 공업 중심지로 크게 성장하였다. 광주 한번 가볼까요? 광주. 이 광주거든요. 광주. 여기가 지금 기아 자동차 공장이에요. 거의 기아 자동차 공장. 공장 같죠, 그죠? 그리고 뭐 많이 자동차가 생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자동차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야. 기아 자동차, 여기 기아 자동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아까 얘기한 경제자유구역, 광양만 있는 지역, 광양, 여수, 순천, 경남, 하동, 이거 다 같이 있거든요. 동부가 물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구나. 다시 가볼까요? 순천과 하동도 같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수가 있잖아. 여수 화학단지가 여기 있고 광양이 여기 있어요. 광양 제철소가 여기 있고 여기가 하동이야. 하동에 여기에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가 순천이야. 순천 지역에도 있고 다 모여 있는 거지. 이렇게 당겨볼까요? 여기가 순천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하동인데 하동에 이렇게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화력발전소의 전기는 여기에 공급이 돼요. 광양제철소에. 그래서 이 네 개 지역이 경제 자유구역이구나 라고 그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 전주, 완주, 농업생명. 전주와 완주의 경계 지역의 두 지역을 합쳐서 혁신도시를 선정한 거야. 이게 전라북도 지역이지, 전라북도. 전라북도 여기 전주, 완주 여기에 전주 바로 밑에 김제평야가 있거든요. 농업. 농업과 관련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주는 광주 바로 밑에 있어요. 광주 바로 밑에 녹색 전력. 여기도 혁신도시이구나라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관광산업,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많다. 그렇죠? 축제, 전주 대사슴놀이. 이거는 판소리야, 판소리. 판소리다라고서 생각하면 돼. 그럼 판소리와 또 세계 소리 축제는 요 판소리 더하기, 세계의 뭐 다양한 전통 음악. 그러니까 대사슴 놀이는 이 판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세계 소리 축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어우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주가 소리로 유명하다 보니까 서편제, 판소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 이런 것들도 초청해서 같이 축제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원은 춘향이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이몽룡과 춘향이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것. 그래서 남원에서는 춘향제가 열려요. 춘향제가. 김제 지평선 아까도 있지만 김제평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다.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없이 간척 사업한 곳이다 보니까. 보성은 다양 대축제.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 상품 1호가 바로 보성 녹차예요. 보성 녹차. 이 다자가 뭐야? 차다자거든요. 향은 차의 향기를 의미하는 거야. 녹차 축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성 녹차. 순창의 장류 축제. 순창에 뭐 유명해요? 고추장 유명하잖아, 그치? 근데 고추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류, 된장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요. 그래서 뭐 장류 어떤 박물관 이런 것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로시티. 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에서 우리나라에서 16개가 지금 선정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1987년 이탈리아에서 유래했어요. 우리 패스트푸드 뭐 빠름이잖아요, 그죠? 바로 가면 바로 시키면 바로 나와서 바로 먹고. 현대인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바쁘고 빠르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 질적인 삶 이런 것들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슬로푸드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했거든요. 슬로푸드. 그러다 그 슬로푸드 운동 그리고 또 이제 슬로시티 거기에 모티브가 되는 슬로시티가 등장을 해요. 슬로시티로 좀 지정이 되려면 우리나라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평가를 하냐라는 것을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 어떤 에너지, 어떤 환경 정책 이런 것들 평가해요. 그 지역이 에너지를 얼마나 좀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농업 그리고 관광 뭐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그 지자체에서 펼치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보고 그 지역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 조직되고 구성되어 있는가,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도 평가해요. 그리고 뭐 사회적 연대감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지금 표시한 지역들을 보니까 그 지역의 삶의 질이 이런 전통문화, 농업, 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지. 또 초점이 뭐 엄청난 돈벌이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 또 초점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을 슬로시티로 지정한다. 그래서 전라도 호남 지방에 선정된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전주시나 목포시도 들어가 있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도시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슬로시티에 등재된 지역이야. 인구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한옥마을 이런 지역이 바로 슬로시티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른쪽에 호남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뭐 김제 지평선 축제 이 중에서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민물 썰무차가 크다 보니까는 바닷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축제다라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평 나비 축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보성 다양제 녹차 축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천만 갈대 축제는 순천만은 지구의 정원이라고 불리거든요.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어 있어 순천만 갯벌이.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자생하는 갈대 축제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뭐 남원 순천 장류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공업이 발달한 영남지방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영남지방의 특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역시가 3개야. 권역별로 볼 때 광역시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영남지방이에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5개 지역이네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낙동강 유역에 크고 작은 평야와 분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태백산맥이 강원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상북도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게 뭐야? 소백산맥이잖아. 소백산맥 이렇게 소백산맥.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흐르는 강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강이 바로 낙동강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낙동강. 근데 이 낙동강에 크고 작은 평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평야는 가장 큰 평야는 뭐야 이거? 여기 평야가 있네요. 이제 평야 같죠, 그죠? 평야 같지. 김해평야야. 낙동강 삼각주, 낙동강 하구에 있는 평야, 김해평야. 근데 여기도 평야 같지, 약간 평야. 진영평야라고 그래. 진영평야.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진영평야라고. 뭐 참고로 안 나와요. 그런 크고 작은 평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해평야, 진영평야 이런 평야가 있다. 김해평야, 뭐 진영평야. 분지가 많다. 분지, 침식분지. 우리 춘천도 침식분지야. 원주도 침식분지, 제천, 충주 다 침식분지야. 근데 여기도 대표적인 분지 지역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였어? 대구. 그리고 안동 뭐 이런 지역들이 다 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대구 안동 외에도 뭐 영주 뭐 영천 이런 데 분지 지역이야. 영주 영천은 몰라도 돼요. 이 2개 지역은 알아요. 대구 안동은 대표적인 밑에 뭐가 라는 얘기야? 화강암 그지? 우리 화강암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주변에 뭐가 둘러싸여 있다? 변성암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지 그지? 여기에 뭐가 흘러가는 거야?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낙동강이 침식물질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차가 비교적 작다. 서해안이 아니라 이제 남해안이야. 우리 조차는 어디가 제일 크다 그랬어? 서해안이 제일 크잖아, 그지? 아산만이 제일 커요. 여기가 제일 커.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거든요. 영남지방은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 여기 바다보다는 조차가 좀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차가 작고 수심도 깊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어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편리하다. 수심이 깊어야지 큰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로부터 항만이 크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그래서 그 항만은 뭐 포항, 울산, 뭐 부산, 뭐 창원 이런 거제 이런 항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주요 공업지역이다. 대표적인 공업지역이 뭐 어디가 있어요?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잖아, 그지? 남동 임해 공업지역. 그죠? 대부분 울산, 뭐 포항, 뭐 부산도 포함돼요. 그리고 뭐 창원, 그리고 거제. 물론 호남 지방에 있는 여수와 광양도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포함돼. 근데 지금 이렇게 표시한 곳이 어디야? 영남 지방의 공업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분포 1차 산업 북부 지역에 과수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과수농. 북부 내륙 지역 이거 어디 지역이야? 경북이지 경북. 주로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 그래서 경북만 쓸게요. 경북은 과수 재배 면적과 과수 생산량이 1위예요. 1위. 그런데 제주는 뭐였냐? 제주는 전체 경지 면적에서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은 제주도가 1위야. 제주도는 땅이 작잖아. 경상북도는 제주도의 9배만 하다고 했지, 그지? 면적은 경상북도가 훨씬 크겠지만 제주도는 감귤 농사 많이 치잖아요. 이 낙동강 삼각주 지역이 바로 대도시 근교에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에는 시설 원해 농업이 많이 발달한다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상업적 농업, 이거를 상업적 농업이다라고서 얘기를 했죠, 그죠? 다시 좀 이 지역을 낙동강 삼각주 지역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 좀 볼까요? 여기가 지금 낙동강 삼각주거든요. 근데 여기 낙동강 삼각주야. 근데 부산이 있죠, 그죠? 여기 김해가 있지. 여기 양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창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인구를 다 합치면은 약 5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꽤 많다라는 거죠. 제조업, 정부의 거점 개발, 성장 거점 개발, 우리 앞서 했지, 그지? 얘네는 거점 개발은 뭐라 해서 1970년대에 수출 위주의 종합공업을 추진하는데 거점 개발했다고 했잖아, 그지? 파급 효과를 뭐 기대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역류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지?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다. 그 중화학공업들은 어떤 공업이 발달했는지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인지제 공업화 시작할 때야. 그러다 보니까는 인건비가 쌀 때야.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뭐 신발 이런 섬유공업, 신발, 노동 집약적 공업, 경공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지.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서울, 경기도도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이젠 중화공업을 성장시키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영남 내륙공업지역과 남동 임해공업지역, 영남 내륙공업지역은 대구와 구미예요. 대구와 구미 지역이 바로 영남 내륙공업지역인데 풍부한 노동력과 편리한 도로, 철도, 교통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떤 도로들이 지나가느냐? 이 대구와 구미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경부선 철도 그리고 뭐 KTX 고속철도 이런 거 다 지나가요. 교통이 편리하다는 얘기지. 대구는 과거에는 섬유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 근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다? 얘가 좀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이렇게 자동차 기계,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조립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공장 이런 것들이 많고 자동차와 관련된 기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구미는 여전히 전자 이런 것들이 유명해요. 구미는 뭐 매그너칩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 삼성, LG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LG TV 공장, LG 디스플레이 공장 이거 들어가 있고 삼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로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동임해공업지역 원료 및 제품 수출에 유리한 항만, 아까 항만 발달 유리하다 그랬죠.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 이런 정책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이다. 그래서 울산에는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조선 이미 다 했던 거지, 그지? 조선소 많고요.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있다. 포항 제철소 있지, 그지? 포항 제철소. 창원에 기계도 있지만 하나만 더 써볼까요? 창원에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GM, 한국 GM이 들어가 있습니다. GM 과거에 GM 대우라고 불렀었죠, 그죠? 거제도는 조선, 우리나라 조선소 거제도, 울산이 유명하다라고 했지, 그지? 거제도, 울산 이런 지역들. 넘어가서 인구와 도시. 전통적으로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공업도시로 성장한 울산 이런 데 많다. 부산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40만 정도 돼요. 340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구는 한 240만 정도 돼요. 240만. 공업도시로 성장한 울산은 한 114만 정도 됩니다. 창원도 좀 큰 도시야. 100만이 넘어요. 104만. 포항은 한 50만 정도 돼요. 50만. 구미도 한 42만 정도 돼요. 큰 도시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대도시의 교외화 1990년대 이후에 부산, 대구의 인구와 기능이 주변적으로 분산되었다. 우리 서울만 대도시가 아니잖아, 그지? 부산은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대구는 네 번째로 큰 도시야. 따라서 교외화 현상, 도시 내부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외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도시들이 성장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위성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위성 도시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해, 양산, 경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부산이 여기까지 다 부산이거든요. 근데 여기 김해, 여기 부산의 위성도시다. 그리고 여기 위에 양산이라고 있거든요. 양산. 여기도 부산의 위성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보면 아파트 단지 잔뜩 졌거든요. 아파트 단지 많이 지어져 있죠, 그죠? 위성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구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경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구가 이렇게 있고, 옆에가 좀 경산이에요. 대구가 있고 이게 경산. 그래서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사 문화 도시 안동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회마을 있죠. 2010년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주 석굴암 불국사 경주 유적지고 다 뭐야? 신라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신라의 유적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 양동마을은 이 하회마을과 같은 시기에 2010년에 역시 함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날개 볼까요? 권역별 제조업 비율. 아까 호남 지역은 농업 비율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제조업 비율. 2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지. 지금 영남권 봐봐요. 영남권. 사업체 수가 물론 수도권이 제일 많지만은 2등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사업체 수가 많아. 그리고 종사자 수는 더 많아 이거보다, 그지? 차지하는 비율. 출하액은 더 많아.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보니까 밑에 한번 볼까? 영남지방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의 중심지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고, 출하액이 가장 많아. 수도권보다 많아 보니까 출하액이. 수도권은 33.3대 출하액이 가장 많지, 그지? 수도권에 비해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사업체의 규모가 어때요? 크다라는 뜻이지. 공장이 크다라는 뜻이야, 그지? 이 말은 뭘까요? 대기업의 비율이 높다라는 뜻이지. 대기업은 어때요? 생산액이 크지, 그지? 여기서 출하액이 매우 높잖아.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다라고서 또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이 영남 지방의 공장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대기업이 들어서 있어서 사업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도 수도권에 비해서 많다. 그에 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는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공장이 많다는 뜻이 작은 공장.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수가 적고 출하액도 더 적다라는 거지.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창원부터 2010년에 마산, 진해를 통합해서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되었대요. 그래서 창원이 마산, 진해, 창원 이 세 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창원이 된 거예요. 마산, 진해, 창원 이 세 개가 한 개가 된 거지. 그러면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다. 그다음에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선박, 철도 장비, 항공기, 자동차를 제외한 운송 장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박이에요, 선박. 우리 비행기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선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료 분석에 영남지방의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남지방은 제조업이 발달됐다 보니까는 여러 개의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쉬운 지역을 볼게요. 울산 보니까 이거 석유 정제품 뭐야 이거? 정유공업이잖아, 그지? 정유공업이야, 그지? 그 다음에 자동차 트레일러, 이거 자동차잖아요, 그죠? 뭐가 있다 그랬어? 현대자동차 가장 큰 게 있다 그랬지, 그지? 이거 화학물질 이거 뭐야? 석유, 화학이잖아. 당연히 울산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포항은 1차 금속, 제철이죠? 제철. 제철이 1등이구나, 압도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하액도 보니까는 인구가 큰 울산이 훨씬 많아요. 여기는 숫자가 한 자리가 더 많잖아, 그지? 여기보다. 대구는 좀 이따 볼게요. 구미도, 창원 볼게요. 창원 뭐야? 거제 먼저 볼게요. 거제. 기타 운송장비 이거 뭐다? 선박이다. 쉽게 찾을 수 있어. 요 세 개는 이미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선박. 그다음에 창원을 한번 볼게요. 창원. 창원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GM 있다 그랬지. GM 한국 GM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타 기계가 들어가 있어.
뭐 또 금속, 기계를 만들려면 금속이 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기계공업과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기계공업, 자동차공업은 창원이구나. 창원하면 기계, 자동차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대구는 뭐로 유명했어요? 섬유. 근데 섬유, 여기 다 섬유 하나도 없어요.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섬유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뭘로 많이 바뀌고 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그 외에 다른 기계 이런 걸로 좀 변화하고 있구나, 변화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섬유가 들어가 있으면 대구다, 대구다. 우리 섬유 1등이 수도권 경기, 경북, 대구 이런 순서였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구미를 보면 구미는 전자가 유명해. 전자. 아까 뭐 있었어? 반도체 같은 거, 매그너치 외국 계열의 반도체 회사들도 있고요. LG TV 공장, LG 디스플레이, 삼성 TV 공장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자가 유명한 곳은 구미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구미전자, 구미전자. 구미에 과거에 고등학교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구미전자고등학교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대구는 섬유공업이 경쟁력이 약화되자 어떻게 자동차, 기계 이런 걸로 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울산의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포항은 제철, 구미는 전자, 창원은 기계공업, 플러스 자동차도 있어요. GM대우, 거제는 조선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것들, 이런 제조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을 속도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70쪽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